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만 다시 할게요. 네. 저장됐어? 네. 바로 들어갈게요. 내가 다 해봐서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정규 14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 검증 코너죠. 내가 해봐서 하는데 오늘 검증 코너의 주인공은 타데우스님이죠. 그렇죠. 내가 독일에 살아봐서 하는데 독일에서 살아보신 무려 2자리 횟수를 그렇게 거의 오래 10년? 계셨어요? 예. 네, 10년 정도 계신 네, 그 타데우스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5입니다. 네. 예. 네, 그 35회 중에 무려 10년을 독일에서 보내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코너를 통해서 타데우스님을 모시고 독일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독일은 과연 호갱이 있을까? 어떤 식으로 호갱이 되는 걸까? 독일 호갱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랑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모셨고요.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독일하면은 참 그 어떤 그렇죠. 네. 우리 갖고 있는 이미지라 함은 망치로 때려부셔도 기계는 고장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어떤 비리도 없으며 뭐 되게 합리적이고 네. 네. 그 또 어떤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유럽의 특히 근대 철학과 이런 것들의 문화 예술의 그렇죠. 음악과 네, 고향 아닙니까 고향.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류 잔혹사의 고향이 본의 아니게 되기도 했던. 그러네요, 진짜. 네. 네, 많은 정말 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인간 사유의 어떤 정수라 할 수 있는 철학의 본고장이기도 하면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얼마나 악랄하게 굴 수 있는가를 본보기로 보여준 그게 그 모든 게 한국가에서 일어났다는 한 곳에서 것이. 네. 그 일어났다는 게 어쩌면 이거야말로 정말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어떤 행위의 범주가 이렇게나 대단히 넓다. 극과 극을 오갈 수 있다. 라는 걸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네,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사전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요 얘기부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독일의 말입니다. 슈퍼스타 K 같은 곳이 있어요. 슈퍼스타 K라기보다는 딴지 검증단 같은 것이 국가적으로 운영되고 네, 있는 거죠. 나라에서 검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네. 우리의 상식의 끝? 뭐라 그래야 돼? 우리는 정말 이 방송을 열심히 하면 특채로 갈 수 있다. 그 센터에 독일어만 되면. 그 센터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는 이제 독일어로는 이제 슈티프퉁 바겐테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네. 독일 네이티브 참 한 번 더 네. 천천히 해보고 있어요. 발음이 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예. 슈티프퉁 바겐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여튼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읽는 건 참 어렵기 때문에 줄여서 슈바테라고 하겠습니다. 네. 슈바 테스트. 네. 네. 슈바테스트. 좋네요. 슈바. 예. 슈바테스트. 네, 이게 우리말로 하면 굳이 번역하면 저기라면서요. 뭐 제품 검증 재단.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인가요? 예, 국가에서 지원으로 해서 만든 재단이긴 하고요. 일단 그리고 그 분들의 복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네네네. 예, 뭐 공무원인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최소한 공기업 정도는 되겠죠, 뭐. 예, 공기업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받는데 네. 자신들이 이제 제품들을 테스트한 거를 이제 비용을 받는군요. 예, 미디어나 이런데 이렇게 잡지 같은 형식으로 내기도 하고. 그 잡지를 팔기도 하고 그다음 뭐 기부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운영이 되는 걸로 대략 알고 있고 정말 국가적으로 호갱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 검증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니. 그러네요, 진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우리 방송이 그렇지, 우리 방송이 어떤, 국가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어떤 합리적인 소비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송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네, 진짜. 야, 이 검증 재단을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건 정말 충격이고요. 신선한 충격이고요. 어떤 것들을 검증하나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을 거의 다 종목에 가리지 않고 네. 정말 많이 검증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뭐 먹거리부터 뭐 다 예.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하고 예, 공산품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싹 다 하는데 약간 그 흔히 마트에 가면 보이는 대부분의 제품 예, 그런 이라고 것들은 보면 예, 되겠네요. 다 네. 검증 대상이고 각각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니까 검증 네. 방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굉장히 크게 운영을 되고 있다고 제가 아. 알고 있거든요.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까지는 의무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그쪽에서 이제 시장에 나오는 제품들을 네. 그냥 무작위로 싹 다 걷어가가지고. 아, 지네가 알아서 해요? 예, 그렇게 오. 알고 있어요. 어디서 뭐 신청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 나오는 제품들을 테스트하죠. 인증이 아니고 제품은 제품대로 시장에 나오는데 예. 그걸 이제 별개의 기관이 가져다가 요 제품은 실제로 사용해봤더니 어떻더라 하고 약간 예. 그 등급 같은 걸 매겨주는 야, 이거 그런 보니까 거죠. 예. 나라가 응.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야. 예, 그런 식이죠. 오 그러네. 야, 이거 어. 공신력 장난 아니네요. 파워 블로그 그 국가 파워 블로거지. 어 국가 파워 블로거지. 파워 블로그. 파워 블로그. 그렇지. 야, 그것도 자기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진짜 짱이다. 야, 이거는 그러면 특정 제품의 생산자가 내 제품이 지금 검증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걸 뭐 알려주고 검증을 할까? 알려주고 검증을 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일단 독일인들이 이 아까 뭐 슈바에 대한 슈바에 대한 네. 예. 굉장히 이 좀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제품들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단계를 나눠 놓잖아요. 뭐 네. 이렇게 가장 좋음, 좋음, 네. 중간 뭐 좀 안 좋음, 아주 안 좋음 이 정도로 나눠 한 5단계 놓겠죠. 정도.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매우 좋음으로 써 있으면은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사긴 해요. 아. 근데 밑에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결과는 다 나오는데 이거를 그 제품에 붙이느냐 안 붙이냐는 기업들의 몫인 그렇죠. 거죠. 선택이 예. 그러면 납품 받았는데 예, 굳이 강제 붙일 필요는 사항이면은 없죠. 자기 장사하지 말라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매우 좋음까지는 꽤 많이 이렇게 제품들에 이렇게 하나 궁금한 게 또 붙어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이 납품을 받았나 보통을 받았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찾으면 방법. 볼 수는 있나요? 아니면 예, 뭐 거기서 찾으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세한 자료들은 유료로 네. 신청을 해서 볼 수 있고 그런 건 뭐 기업들에서 유료로 해서 보겠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테스트 그레이드 받은 결과 거는 다 정도는 예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야, 그러면 여기서 납품 받았으면은 암만 어디 포장지에는 못 박더라도 그 다 관심 있어서 그치. 찾아보면 예, 자기가 관심 있어서 그 제품을 찾아보면 우와. 아마 알 수는 있겠죠. 뭐 굳이 그 정도까지 제가 납품을 어느 제품이 받았는지 찾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 근데 그 블로그랑 그다음 매거진이랑 뭐 이렇게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겠다.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는 게 그래 좋은 내가 거. 이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 사면 좋은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되는 그냥 거야. 좋은 예. 붙어 있는 거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게 좀 비쌀 수도 있긴 하겠네요. 좋은 거 예, 받은 뭐 그냥 비슷한 가격대 뭐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세지인데 게. 네. 뭐 5개 회사에 소세지가 있는데 사실 가격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근데- 뭐 비싸봤자 얼마 차이 안 예, 나는. 근데 거기에 어떤 거에 매우 좋은 그 오. 스티프툰과 같은 음. 테스트에 매우 좋음이 딱 붙어 있으면은 그런 걸 선택하는데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런 거네. 뭐 소세지 들어있고 뭐 5,000원인데 어떤 게 5,500원인데 매우 좋은 붙어 있어. 그러면 5,500원짜리 사지. 5,500원짜리 사지. 뭐 그런 그리고 거, 저기 그런 거네. 그 잠깐 그 타데우스님께 들은 바로도 독일은 식료품 같은 것도 정말 싸다고 하니까 어차피 싼데 뭐 좀 더 비싸고 그치. 매우 좋은 보통 거 사는 게 낫지. 참, 이건 정말 충격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충격을 주는 나라네요. 독일. 네. 그럼 참 어떻게 보면 블로거들은 할 게 없네. 그냥 맛집이나 찾아다녀야겠는데. 아 그러네. 블로거가 시장을 흐리는 뭐 파워 블록 거지들이 막 나오고 그럴 일이 없겠네요. 예,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줘버리면. 근데 이런 게 말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가 검증센터가 생겼는데 그러면 삼성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로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와 같은 수준의 정부기관에 대한 이 신뢰도에서는 이런 게 생겨도 왠지 안 믿어. 블로거만한 신뢰도 못 받을 것 같은. 안 믿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질병 하여튼 이런 얘기를 또 이 방송에서 하면 좀 그렇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그 관리본부에 뭐 그냥 뭐 한 명의 그 개인의 일탈이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런 게 있는 게 참 부럽네요. 부럽기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어도 잘 돌아갔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니까 더 부럽네요. 더 슬프고. 네, 더 슬프고 그러네요. 부러운데 네. 이 국가검증센터에서 그러면 막 핸드폰 이런 그러니까 국산만 하겠네요? 아니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그냥 다 해요? 대부분의 제품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음. 굳이 뭐 시장에서 팔리면은 국산이고 네. 뭐 외제산이고 뭐 별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야, 이거 뭐 업체들은 반발 안 할까? 그거를 반발을 해가지고 네. 업체들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안 좋은 결과를 국가를 상대로요? 받았어요. 예, 그 국가라기보다는 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 네. 여태까지 이 재단이 패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멋있다. 전직 대법관을 고용했나? 한해 변호사로? 네, 참 이런 거 여러모로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웨코 테스트라든가 뭐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뭐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사기업에서 그런 거 뭐지? FDA랑 비슷한 테스트 아닌가요? 독일. 그 FDA 그 식품 예, 식품의약 식약청.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웨코 테스트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드린 슈트프바겐 테스트 예, 예, 같은 예. 경우는 국가에서 좀 재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네. 네네. 여기 한 60년대부터 운영이 됐다라고 대충 알고 우와. 있거든요. 근데 웨코 테스트 같은 건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민간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이걸 진행을 하고 얘네들도 그 결과를 내고 물론 어디에서든 좋은 성적을 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저 개인적인 경험인지는 몰라도 약간 웨코 테스트는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한 느낌? 그닥 만족도가 높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 슈트프바겐 테스트가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제품 검증을 해주는 그런 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직구해야겠어요. 네. 예. 직구하실 때 독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너 근데 매우 좋음이 뭔 줄 알아 독일어로? 그러니까. 제아굿인가? 예, 맞습니다. 너 제1국어 저거했구나. 아니야. 아니야? 일본어였어. 나 진짜 나이 토미한테 배웠어요? 아니야. 토미. 토미는 나한테 담배 찍고 피는 거밖에 가르쳐 준 게 없어. 이거 뭐 여담인데 갑자기 생각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논술 선생님이 응. 독어 교사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논술 시간에 나는 그 독일어를 다 모르는데 응. 유일하게 그 선생님이 무슨 이제 자기가 신문 스크랩 하나 해가지고 사설 옆에다 막 자기 생각을 써 잘하면 제아굿이라고 써줬어. 이게 독일어로 뭐 매우 잘함, 매우 좋음 이런 뜻이라고 제아굿. 여기서 또 자기 어필 하시는 거예요? 논술 내가 시간에.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맞네. 갑자기 그 독어 선생님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제아굿이라고 정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거기에 이제 보통 점수가 1.0이 가장 좋은 거고 네. 이제 낮을수록 이제 점점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네네네. 예, 뭐 한 2.5까지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1.0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1.0이 이제 가장 좋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군요. 예. 이사 독일은 좀 그런 게 이상한 게 있어. 그러니까 1등급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 축구 평점도 응. 유럽 축구 다른 데들은 다 숫자가 높을수록 잘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5점 만점에 5점이 제일 잘한 건데 내가 볼 때 그 유럽 빅리그 중에 독일만 평점이 낮을수록 잘한 거야. 축구 선수도 그 경기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막 손흥민 경기나 예.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뭐 독일 그 축구 잡지에서 1점이 제일 잘한 거고 뭐 5점이 제일 개판이고 이런 식이더라고. 독일 약간 그 숫자 문화가 그런가 봐요. 예, 독일 자체 보면은 그것도 연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숫자를 거꾸로 읽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죠. 예, 10 넘어가면은 뭐 네. 예를 들어 25면 네. 독일은 5, 20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요. 예. 독일어 처음 배우다 보면 어. 엄청 헷갈려요. 그러니까 연도수 같은 거 막 읽고 이럴 때 그러겠다 진짜. 예.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15년은 예. 50, 2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0까지는 앞에서부터 읽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0을 그거는... 넘어가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1, 20, 2,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이런 거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0, 2, 20, 2, 예, 그쵸. 30 이렇게 되는 거. 어우, 복잡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조금 약간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33이면 3 그리고 30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예. 그러니까 헷갈린다 진짜. 말을 끝까지 들어야겠네요. 숫자를 들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번 시험 몇 등 했나요? 그래 너는 50등. 그러네.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아까 타데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독일 국민들의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예, 평가가. 그러면 실제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들이 되게 잘 팔리겠네요. 예, 아마도. 그쵸. 이게 조금 마케팅에 네.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죠. 기업들은 소송도 하겠지만 좋음을 받은 그 제품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뭔가 경쟁력을 네. 키우고 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 이제 국가 기관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쵸. 여기 판단에 지금 이 매출이 좌지우지되고 막 이래버리니까 암만 생각해도 분명히 부정과 비리가 있을 것만 같거든. 내 머리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아니면 그게 최소한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포를 휘두른다거나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얻으면서 오랜 기간 잘 돌아갔는가 뭐 그 사이사이에 문제는 없었을까 개인의 일단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졸라 궁금해지네요 정말. 왜냐면 이거 정말 대단한 권력인 거잖아요 사실. 예, 그쵸. 엄청난 권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건데 그 외에 또 독일 그 소비문화와 관련돼서 또 그 해주실 그러니까 방금 이것도 연관이 있는 얘기긴 한데 네. 요번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장점 단점을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독일에 네. 그죠, 대해서. 거기도 사람 사는 네. 데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대충 한번 이제 독일인들이 자기네들의 장단점을 뭐라고 설명하나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시스템화된 체계 속에서 이 시스템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요런 예, 방금 이런 국가기관도 만약에 한국에 생겼으면 저희는 전부 불신하고 불신하죠.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걸 어떻게 믿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일단은 그쪽은 그런 불신은 좀 적고, 물론 독일도 굉장히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뭐 지금 총리의 뭐 선거 때 비서실장이 뭐 철도청 최고 책임자로 가고 막 이런 낙하산도 있고 그런 게 없는 사회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도 그쵸. 어느 정도는 조금 시스템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그런 느낌 정도가 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 국가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독일 국민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이나 정부에 굉장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도 전혀 이해 맥락이 없지 않은 근대 역사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예. 뭐 두 번의 세계대전도 있었고 뭐 처절한 반성도 있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건 뭐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독일 역시 국민성들이 역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 순응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계속 뭐랄까 두드려 보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약간 이게 뭐가 리마인딩하고 습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고. 그러니까 어디나 사람 사는 데니까 비슷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뭐 대학을 다녔으니까 대학교에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 운동권 친구들도 있고 이런 모든 국가 시스템에 대해 걔네도 불신하는 건 똑같아요. 뭐가 나오면 뭐 뉴스 나오면 총리 욕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 여당을 잡고 있는 그 체데우라고 하는 기독민주당이잖아요. 네네네. 걔네 당 이름이 거기 메르켈 총리가 있고 네. 여기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에요. 네네네. 딱 기독민주 약간 그 이 보수 세력이 지금 집권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지금 어, 10년이 네. 넘었으니까요. 벌써 메르켈 총리가 된 지도. 네.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음모론들을 퍼뜨리면서 왜냐하면 그 NSA 나와가지고 네네. 독일이 뭐 거기에 협조했다 이러면서 지금 막 그런 게 약간 사회적으로 정부가 뭔가 사람들의 그런 개인정보나 이런 거를 들여다봤다는 거에 사실 상당히 그 연일 뉴스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에서도 다 일어나요. 거기에도 네네네. 뭐 일베처럼 뭐 네. 그런 애들도 그쵸, 있고 극우도 뭐 있고 다 뭐. 똑같은데 다만 전체적인 그 아주 미묘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이거 정도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최소 식의 신뢰 구간이 예, 있구나. 그렇죠. 우리 국민에게 정부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한 최소 신뢰 구간은 어디까지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중에 여기 기관은 좀 믿을만하다. 저는 그래도 건강보험. 근데 국민건강보험은. 자꾸 또 그거 건드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진짜 그건 건강보험은 지켜야 돼. 건강보험은 뭐 타드스님도 아시겠지만 그 세계에서 굉장히 그래도 손꼽힐 만한 되게 잘 돼 있는 체계였잖아요. 근데 이걸 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건강보험은 그나마
그나마 예.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살짝 얘기를 해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고부담, 고보장이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뭐 보자. 회사를 다니는 개인 같은 경우 한 달에 건강보험을 네. 약 한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내는 몇 경우가 프로 정도 떼어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떼어가는 그러니까 민간보험 있고 국영보험 있고 막 다 이렇게 예, 돼 예, 예, 있는데 그러니까 공보험, 사보험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사보험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져 있고요. 대신에 그래요? 병원을 가면은 질병에 대해서는 100% 보장. 어.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간다고 특별히 돈을 낼 일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아. 3개월에 한 번씩 수수료로 뭐 10,000원 돈 정도 내는 거 매번 3개월마다 그거 말고는 어떤 병이든 뭐 암이든 뭐든 대신에 건강보험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소득의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소득의 몇 %라기보다는 뭐 굉장히 복잡한데 원래 건강보험이 복잡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가장 돈이 없잖아요. 네. 대학생들을 굉장히 우대해 주는데 그런 건강보험이 약 9만 원 아, 그래도 많이 달에 나구나. 예. 그게 우대해 주는 거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뭐 가족보험이나 뭐 이런 거 해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고부담 고복지 정책을 사용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저희 방송 1회 클로징 때 이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세금을 내고 정당한 대를 못 받는 것도 호갱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국가의 호갱 국가의 건데. 호갱이지. 근데 이게 호갱은 결국 돈을 많이 낼수록 그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으면 사실 안정과 국가 안정과 보장에 대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그걸 못 받으면 이제 호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들은 가만히 보면은 세금을 진짜 많이 떼거든요. 그 독일도 한 반 뗀다, 한 40% 뗀다면서요. 돈 벌면. 예,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안 한, 그러니까 네. 특별히 혜택을 네. 받을 일이 없는 미혼인 경우에 뭐 네. 여자는 52%, 남자는 한 48%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의 반의 세금을 낸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국가에 일종의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지. 폭동 일어나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만한 대보장을 못 받으면 완전 호갱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보다 덜 떼는데 그러면 덜 떼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는 만큼에 상응하는 우리가 지금 이번 메르스도 그렇고 뭐 지금 이것저것 일어나 보면 그 정도에 우리가 그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장을 받고 보호와 있느냐, 보장을 받고 있느냐라고 라고 물어보면 보면 우리 쪽이 더 호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도 그렇게나 마찬가지고.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뭔가 세금을 낸 만큼의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 차원에서 그쪽이 50%를 떼긴 하지만 이 얘기까지 타드우스님께 듣다 보면은 또 이제 수긍이 되는 면이 생길 것 같은 게 거기 지금 독일이 말입니다. 최저임금 개념이 최근에 생겼대요. 예, 정말요? 그렇죠.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였죠.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안 만들어도 잘 쳐주나? 독일 사회는 그런가?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뭐 총선을 치르면서 뭐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막 그 뒤에도 굉장히 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게 저도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최저임금 자체가 약 한 9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00원? 독일 최저임금은 8.5유로, 하나로 15,34원입니다. 예, 시간당인 거죠. 그쵸. 시간당 최저임금이 그 정도인데 최저임금을 도입을 바랬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 외국인들이나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 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그런 네.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중국인 사장들이 독일어를 못하는 중국인 고용자를 돈을 조금 주고 일을 시킨다거나. 예, 한국인 유학생들도 한국인 사장 밑에 있으면은 못 받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저도 캐나다에서 워킹 가서 봤고요. 한국인 사장 밑에서 캐나다 법정 최저임금이 그때 당시에 8불이었는데 뭐 시급한 6불. 뭐 그렇구나. 근데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갔을 때 10유로, 11유로 받을 수 있는 게 이것 결국 때문에 이거 9유로로 도입되면, 내려갈 수 있다. 그럼 뭐 아르바이트 월급들 다 9유로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진짜 식으로. 재밌죠. 와. 그러니까 오히려 어마어마하다. 애들이 야 가만 잘 벌고 있는데 이번 만들어서 괜히 깎이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 500원 높여달라고 알바. 와, 나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가 더 나쁜 걸까?
뭐가 더 나쁜 거야?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이미 하고 있는데도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놓은 우리나라가 나쁜 걸까? 아니면 최저임금이 그치. 없는 독일이 나쁜 걸까? 이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단어가 가진 개념과 그런 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나라랑 완전 다른 거죠, 그냥.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임금의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보다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쪽이 그것도 외국인 훨씬 노동자를 큰 위해서. 예,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이 있으니까요. 또 단점은 언제 나오나요? 단점 이제 가야죠. 단점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그 최저임금 얘기를 뭐 아까 이 얘기를 네. 꺼낸 이유가 40% 50%를 떼도 법정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보통 독일 애들은 15,000원 번다고 쳐. 그럼 15,000원 보자. 11유로면 예. 13,000에서 15,000원 정도 번다고 치면 거기에 50% 떼도 한 7,000원 남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독일은 네. 식료품이 엄청 싸다면서요. 예, 그것도 그런데 일단 그 정도로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50%를 떼지 않는 경우가 심지어 많고요. 50%도 안 떼고. 예.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미혼이고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규직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네네네. 예, 그런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세금 구간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사회적 약자거나 저소득자라고 하면은 예, 비율이 그럼 좀 더 세금을 낮아지는 예, 거군요. 당연히 공제를 해줘야 그러면은 돼요. 세금 떼다 10,000원 남겠구만. 그러니까 그러네. 독일에서 가장 돈 없는 사람들은 사실 대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대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좀 많잖아요. 거기는 일단은 학비 무료고 집값 같은 거 기숙사면 뭐 물론 싸고 그다음에 보험 싸게 해주고 그다음에 교통비는 원래는 공짜였죠, 옛날엔. 교통비요? 지금도 공짜인가요? 아니요, 교통비는 따로 내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등록을 할 때 내야 되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 교통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학기당 교통권을 주죠. 일반적으로. 프리패스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가격이 일단 조금 많이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좀 사회적 약자로 대하고 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을 해가지고 400유로까지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요. 그 이상 버는 애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세금을 물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게 되니까 세금을 원래 많이 떼는 나라인데 그래도 좀 조금 벌면은 많이 안 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식료품 값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싸고 그리고 일단 주거 문제가 예, 독일과 그렇죠.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독일 주거 예를 들어 독일에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한다 쳤을 때 보통 그 일정의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한국에서는 집을 사던 전세. 아니면 전세. 전세로 네. 들어가던 근데 거기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예, 예. 무조건 월세죠. 네. 월세 아니면 자가인데 자가는 뭐 신혼부부가 하기엔 사실 거기도 힘든 건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독일도 조금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문제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데 이게 뭐 독일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건 그렇죠. 트렌드죠. 예, 네. 빈부격차는 뭐 거의 트렌드라고 예. 하니까 되게 가벼이 여기게 되잖아. 이제 따라가고 싶어지지. 근데 이 집 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굳이 집을 안 가져도 괜찮은 게 네. 한국인들 네. 같은 경우는 노후에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되잖아요. 내 그렇죠. 집이 없고 그렇죠. 월세로 네, 산다. 네. 수입도 없는데 네. 근데 얘네는 연금이라는 게 꽤 빵빵하게 또 그것도 음. 역시 고부담 되지만 돈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만큼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네요. 젊어서 많이 내가 기여를 하고 나중에 예. 내가 노후가 됐을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게 그러니까 복지 사실 정책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이잖아요. 내가 힘이 좀 많을 때는 좀 많이 그리고, 오바해서 그쵸. 예, 예, 부담을 예. 하고 대신에 내가 힘이 없어지면 그때는 나라에 기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런 유럽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가 우리는 개인의 미래를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냥 그거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잖아. 집에서 애를 낳아. 그리고 그 집에서 책임을 져야 돼. 노인이 있어 집안에. 내가 늙었어. 그러면 내 애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독일이든 유럽의 국가의 복지가 좀 잘 된 나라들은 아이를 기르는 것도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는 그런 게 있고 그렇죠. 노인들도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는 마인드가 물론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기 때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연금 같은 거는 자기가 젊어서 일하면서 많이 네. 냈기 때문에 네. 이제 늙어서도 많이 받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그 분위기 같은 거를 뭐 이거를 전체를 그렇다라고 딱 정확히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뭐 동네 레스토랑 같은데 점심 같은 때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겠죠. 별로 그렇게 할 일은 없고 그렇죠. 은퇴를 했으니까 그리고 돈은 돈은 계속 계속 있고 월급은 계속 있고 아니 근데 그거 되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집을 진짜. 살 필요가 없어요. 평생 연금으로 그냥 뭐 임대료 내면서 그렇게 그렇죠. 자기 집에서 살고 싶은 만큼 살고 그리고 굳이 뭐 물려줄 욕심도 안 내도 되고. 그렇죠. 뭐하러 물려줘?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막말로 덜도 씹어 먹을 수 있고 활동적이고 몸도 건강하니까 어딜 가서 내가 찾아서 먹고 여행을 다니는 할 수 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노인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기력이 없으시고 그렇지. 인생의 낙을 즐기고 싶어도 사실 활동적인 걸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그냥 집에서 좋은 거 드시고 사실 좋은 데 사시고 동네 마실 다니고 편한 차 타시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저희 동네 폐지 줍는 그 이제 노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줍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저기 위기의식이 느껴진 게 아니라 그런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보면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나도 잘못하면은 저렇게 된다. 이런.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약간 표현이 뭐 그럴 거칠 수 있죠. 거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의미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노후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내 미래도 힘들게 살아야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통계로 OECD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래요. 1위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비교해보면 과연 우리는 물건만 싸게 잘 산다고 호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해볼 수 없는 거죠. 국가 차원의 이 호갱. 그래서 이번에는 터지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 이 두 번째 주제로 여쭤볼게. 아까 우리 집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적으로 호갱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게 이제 서서히 대두되고 있죠. 주거 호갱, 그렇죠. 전세 호갱, 집 호갱. 지금 가계 대출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천조는 옛날에 넘었고 옛날에 넘었죠. 한편으로는 또 이게 주택 거래가 늘어났다고 또 이렇게 빨아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미친 짓이죠. 다 지금 주변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 씨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빚이라도 내가지고 사야겠다 집을.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어마어마하게 빚을 내서 사고 있고 이게 나중에 거품이 빠지면 이제 하우스푸어들 대량 양산되고 그러면 이제 깡통 전세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전세 안 얻으려고 또 하는 이유가 지금 그것 때문이잖아요. 전세랑 집값 얼마 차이도 안 되는데 전세 얻었다 깡통 전세 돼가지고 돈도 못 돌려받느니 그냥 그쵸, 빚내서 집을 사버리겠다. 빚 없는 전세 없으니까. 네. 전세도 빚내서 가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죠. 더 내겠다 이건데 전세를 내가 빚내서 얻었는데 깡통 전세 되는 게 호갱되는 거지 뭐. 엄청 큰 호갱이죠. 근데 그 호갱되는 건 내가 무슨 CDP 잘못 사고 이런 거랑 정말 유도 아닌 호갱이고 정말 평생 내가 벌어온 거를.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뭐 이제 자영업자들 임대료 호갱되고 이런 거 그리고 권리금 호갱되고. 근데 독일에서 최근에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잖아요. 네. 네. 근데 베를린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데는 아니었고 네. 뭔가 그 음침한 동독과 서독이 갈려 있던 그리고 동독 지역엔 뭔가 네오나치가 아직도 드글거릴 것 같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뭐 저쪽은 가면 좀 그렇다 뭐 저렇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독일이 사실 그 베를린에다가 꽤나 크게 뭐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에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영화도 많이 좀 찍고. 활성화시키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슬슬 이제 성과를 보이면서 베를린이 소위 말하는 유럽에서 나름 힙한 도시가 거의 되어갔다고 봐도 되고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사실 관광객이 늘고 그러면은 도시의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 도시로 또 이사 오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늘죠. 근데 다른 유럽의 소위 말하는 그 대도시들 네. 런던이라든가 파리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데가 집값이 정말 높거든요. 네. 걔네들도 부동산은 항상 문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베를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집값이 좀 많이 쌌었어요. 몇 년 전까지 집값이 수도인데 웬만한 독일의 다른 도시들보다 집값이 싼
그러니까 뮌헨이라든가 진짜 변두리였구나. 뭐 나름. 프랑크푸르트. 그러니까 베를린은 수도니까 뭔가는 많은데 사람 살기에 그닥 좋은 도시는 아니라는 게 이제 독일인들의 그럼 그냥 머릿속으로는 예. 그냥 상징적 수도인가요, 그냥? 뭐 뭐 워낙 행정 수도? 수도는 수도인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쳐주진 경우는 예, 많이 퍼져 있으니까요. 예. 뭐 각종 아. 이런 중요한 것들도 뭐 도시마다 여러 개 퍼져 있고 그러니까 한국처럼 서울에 오로지 그쵸. 다 모여 있는 수도권에 다 건 모여 있는 아니니까요. 그런 형태가 아닌 예. 거죠. 그래서 독일인들도 베를린을 살기 좋은 도시로 절대 꼽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최신 트렌드도 많이 생기고 뭐 예쁜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홍대가 됐군요. 그렇죠. 베를린이 홍대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임대료가 막 오르는 거예요. 아 진짜 홍대가 됐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료가 오르면서 사실 서민들은 임대료가 오르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살기 어려워지죠. 예. 시내 중심에 살던 사람이 점점점 나가다가 이제 외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베를린에서 이제 법안을 하나를 통과가 된 거는 네. 주위의 시세에 비해서 이제 새로 계약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홀짝 기자님이 이사를 나가고 네. 제가 새로 들어온다 그랬을 때 홀짝 기자님이 내던 임대료에서 네. 보통 주인들은 네. 올려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들어올 때 주위 그 지역의 평균 시세의 10% 이상은 인상을 못 한다라는 거를 법적으로 정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베를린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연방법인가? 아니면 예, 베를린 그쵸. 주법인가? 뭐 그러니까 주가 베를린 있는 쪽인데. 주에서 그렇게 법안을 실행을 했고 지금 저 얼핏 뉴스로 봤을 때는 나머지 주들이 이제 그걸 따르려고 법안을 그런 거 낼 따라야지.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이걸 실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지. 네. 이 우리나라의 최고 기득권은 결국 땅 기득권이기 때문에 임대 이런 그쵸. 거. 아 이런 걸 정말 부럽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참 이런 걸 자꾸 혹시 자꾸 뭐 유럽 뭐 이런 거 잘 되는 거 뻔히 뭐 아는데 다 이런 얘기하면서 왜 자꾸 우리가 막 피곤해져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또 월마트가 네. 시급을 좀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걸 했더니 네. 비슷한 데서 다 따라했잖아요. 그런 거 좀 따라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그래도 그걸 좀 오래전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온 나라들은 네. 그래도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뭐 미국 뭐 비근한 예로 옛날에 그 포드가 그 뭐 5달러였나요? 그 하여튼 시급을 획기적으로 올려가지고 뭐 이제 우리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그 소비자들의 나와바리를 넓히는 길이다 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시혜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잘 먹고 크게 보는 거죠. 네. 크게 그러니까 넓게 보는 넓게 거지. 보는 길게 거죠. 네, 넓고 길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되는 거. 우리나라는 나에겐 내일만 있다. 우리나라는 A마트가 만약에 진짜 시급을 갑자기 확 올려주려고 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할 걸. 이 노동자들은 이만큼 주면 더 달라 그런다고. 도덕적 회의 온다고. 그죠, 더 달라 도덕적 그러고. 회의. 그리고 그러면 당장 막 회사 망할 것처럼. 참 이런 법은 참 통과가 된다는 게 신기해요. 진짜 뚜과가 된 게 신기하네요. 진짜. 독일은 땅 부자가 별로 없나? 이런 법안들이 그러면 주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주거에만. 임대료에 예, 제가 이걸 알기로는 저도 제목만 써와가지고 여기에 주거인지 아니면 가게 임대인지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임대료면 뭐. 네. 근데 가장 주거가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예. 이런 게 국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베를린의 원래 아까 홍대 얘기를 잠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렸는데 어떤 그 지역 하나가 핫해지면 가장 피해 보는 건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르는 건 이제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주민들이 원래 그냥 이 돈 내고 살았었는데 소득은 안 변했는데 임대료가 오르니까 지금 실제로 그 외곽 지역을 밀려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같으면 그냥 우리는 냅두잖아.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주정부가 됐던 어떤 차원에서 혹시 원래 우리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의리지 그것도 의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 오히려 원래 있던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자본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맞아. 세금 막 감면해주고. 물론 뭐 이제 공장이나 이런 거 유치하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거는 그쪽 나라들도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이런 게 참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밀릴지도 몰라. 잘 봐, 우리 각하께서 중국 분들이 지금 천송이 코트를 마음대로 못 산다고 이거 액티브엑스 개혁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바뀌는 거잖아. 이 말이 되냐는 말이지. 참 이런 씁쓸하네요. 타르겠습니다. 되게 인류애가 실현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니. 그러면 그럴 리 없잖아 우리나라는. 아니 독일만이야. 우리나라는 졸라 인류애가 실현되고 있지. 자국민들보다 그래도 외국 사람 우대해 주는데 그것도 돈 있는 외국 사람들. 또 화가 나려고 그러네. 네. 그럼 이제 화를 시킬 만한. 네. 예. 근데 잠깐만, 제가 이미 회의를 통해 가지고 타조쌤한테 들었잖아요. 그 단점에 대해서. 네. 예. 이런 얘기 해놓고 이 단점을 꺼내봤자 별로 내 화를 시킬 것 같아. 하지만 들어봅시다. 근데 제가 막 과장해 드릴게요. 그렇게도 안 돼요? 그지 같네? 안 가야지 막 이렇게 내가 해드릴 테니까. 독일 소비에 굉장한 단점이 하나 있다고요. 예, 독일이란 나라가 자체가 네. 막 그렇게 빠르게 뭔가가 이렇게 되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으로 클릭 다음날 팍팍 오고 이런 거는 거의 뭐 몇 배가 느리다라고 봐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조금은 더 아날로그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겪었었던 소위 말하는 호갱의 사연인데, 네. 독일판 호갱학개론. 그 헬스장 예로 하나를 쫙 설명을 드릴게요. 뭐 헬스장이든 핸드폰이든 뭐 다 비슷하긴 한데 헬스장을 끊었어요. 그러면 보통 헬스장이라는 거는 처음 한 2달은 열심히 나가지만 그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되잖아. 네. 그리고 보통 1년 단위로 끊으니까. 근데 이게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서 뭐를 사던 영수증 같은 걸 굉장히 잘 모아놓고 뭐 계약서 같은 걸 굉장히 좀 꼼꼼하게 모으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한국적인 그런 생활 방식으로 네. 뭐 그런 거 막 다 여기저기 다 던져놓고 신경도 안 썼어요. 1년 되면 당연히 끝나겠거니.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만약에 1월 달에 시작해서 그럼 내년 1월 달까지 내년 12월까지가 올해 12월까지가 계약이면은 네. 10월 달까지는 그 헬스장에 난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할 거다라는 편지를 보내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뭐 손으로 쓰든 뭐 프린트를 하든 어쨌든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군요. 오프라인 편지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전화나 그냥 거의 데스크에 가갖고 저 안 다닐 건데요 이러면은 네. 듣지도 않아요. 편지를 보내요. 문서를 보내야 돼. 문서. 예. 남겨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실물을. 그것도 편지를 못 받았다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대부분은 다 보내요. 보냈다는 증거까지 가지고 예. 있어야 하는. 근데 그게 헬스장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인터넷이나 뭐 예, 뭐 그런 거 다 포함이고요. 통신도 그렇다면서요. 대부분의 그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예. 다 통용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럼 원래 제가 10월까지는 보냈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신경을 안 쓰고 살다 보니 11월이 헬스장 안 나가고 이미 오래됐다면 예, 당연히 자연스럽게 1년이 더 느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청구서가 날라오는 건가요? 그렇죠. 매달 돈이 또 나가는 거죠. 안 내면 안 되는 거죠. 안 내면 안 되죠. 자동 계약이 예, 그러면 안 내면은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뭐 개인이 재촉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기관이 있어요. 네. 인카소라는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편지가 날라와요. 추심을 굉장히, 대리해주는구나. 예, 법률적인 용어가 막 써 있으면서 언제까지 뭐 하지 않으면 돈을 내라 막 이런 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그걸 의뢰했으니까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돈을 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한테도 돈을 내라 그러고 헬스장에도 돈을 내라 그러고 이게 하면은 금액이 상당히 부풀어 나거든요. 만약에 안 낼 경우에는 보통 울며 겨자 먹기로 1년을 더 다니는 여기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런 게 있죠. 되게 신기하다 진짜. 아니 원래 우리는 보통 내가 안 내면 씨발 그만이지 이건데 얘네는 계약한 사람이 심지어 끝나기 2달 전에 그거를 보내야 되고 안 보내면 더 다녀야 돼. 야 이러다가 독일 사람들 다 몸짱 되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또 그런 것 아까 이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살다가
이사 가기 2달 전이나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그 미리 얘기 안 하면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사 갈 때는 네.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취소를 해주긴 해요. 아, 이사 정도는 또. 예, 그럼에도 좀 이렇게 뭐 체인으로 갖고 있는 데들은 이사 가면 우리 동네 거기에도 있으니까 거의 다니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렇지만 예, 뭐 부득이하게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한국으로 와버리거나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비행기 표를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또 복잡하게 이게 문화 그렇게 차이인지 되죠.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진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거든. 그렇죠. 나 지금 상상했어. 아 진짜 욕하거든. 진짜 뭐 이런 거. 이런 삐삐삐 막.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싫냐고 막 이러면서 난리 치겠지. 어. 근데 이게 모든 거에서 다 그렇게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네요. 통신사. 통신사. 그러면 우리나라 아마 통신사도 만약 그런 식으로 영업했으면 우리나라 통신사 콜센터 직원들 반은 그만뒀을걸요, 진짜. 콜센터 직원이 별로 필요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항의 안 그런지 해요, 거기 사람들은? 통신사에 전화를 걸면 연결되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려요. 이게 전화를 몇 많이 번 하다 받았나 보면 예, 승질이 나고 결국 전화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또 편지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전화를 하다 보면 성질만 돋는 이런 그 무슨 웨어러블 기기가 막 이제 확산되고 막 이런 세계적 트렌드에서 씨 무슨 우편 정보회사도 아니고 핸드폰 모바일 통신회사인데 손편지를 보내가지고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와 근데 홈페이지 운영 이런 거에 그런 데 올리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편지로 뭐 이렇게 거기는 하는 게 아직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문서화된 뭔가가 가장 공식력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집으로 날라온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정집마다 다 철을 해놓고 영수증을 모으고 무슨 집이 회계사 사무실도 아닌데 일일이 다 모으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많아요. 이력서도 그럼 보통 오프라인 그 이력서로 내요? 메일 그러니까 같은 거? 문서로. 요새는 보통 메일 요즘은 보내잖아요. 다 이제 이메일로 하잖아요. 아, 문서 이력서 같은 파일로 거 낼 해서. 그러니까 이력서 뭐 어디다 넣거나 네. 할 땐 뭐 직접 갖다 내는 경우도 많고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건 있어요. 아까 헬스장을 예로 들었는데 네. 신청은 정말 간단해요. 온라인으로 팍팍 할 수도 있고 따다닥 되는데 해지가 어려운 거예요. 역시. 예. 하나 있네. 하나 잡았다. 한국보다 더하네. 에이, 더하네 진짜. 편지 쓰게 하고. 기분이 더럽지? 되게 나쁜데. 이거 진짜 나쁘긴 나쁜 거지. 나쁘긴 나쁜 할 거지. 때는 어서 옵시오 하고. 음. 독일은 원래 그런 거. 옛날에 독일어 공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갈 때는 웃으면서 들어와서 나갈 때 아니다. 독일어는 반대구나. 아니다. 독일어가 들어올 땐 웃으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 울면서 나간다고. 그런 얘기가 제2외국 공부할 때 이런 맞아요. 처음에는 되게 쉬운데 공부할수록 되게 어렵대 독일어는. 그런가요? 그런 대부분 근데 그냥 처음에도 어렵고 나중에 아니 그치 루미는 맞아요. 들어봤죠? 제2외국어 선택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리고 다른 언어가 울면서 들어왔다가 그나마 웃으면서 나간다는 게 일본어였던가 뭐였나 하여튼 그냥 한번 생각이 나봤어요. 네, 뭐 독일어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독일어가 이 특징이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없어요? 띄어쓰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명사로 해서 한 단어를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그 고반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 뭐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제품 검증 재단 이렇게. 예, 뭐 제품 검증 재단 이렇게 가는 거 말씀하신 거죠? 명사 세 개부터 단체 이름 하나가 예, 들어가거나. 근데 그걸 읽을 때 한 단어 자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임대인 보호법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름이 뭐 민트게시츠 노벨리어공스 게제츠인데 이게 그냥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대략 알파벳이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한 줄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정말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영어 해석할 때 그 문자 끊듯이 예. 단어를 이렇게 끊어갖고 외워야 예, 될 단어를 것 같아요. 끊어갖고 읽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걔네는 무슨 당 이름이나 조직 이름을 다 약자를 많이 쓰나? 뭐, 그런가요? 뭐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단체 이름이 그건 아닐 거죠. 어쨌든 뭐 C.A.점 뒤에서 막 그 되게 알파벳 약어 많이 쓰지 않아요? 예, 그거는 그냥 뭐 예. 그 길어서 그런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면 기동민주당은
기독민주당이죠. 예. 기민당. 기민당은 풀네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카톨리시 데모크라티시 유니언인가? 뭐 하여튼 그게 또 한 단어인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따로따로 쓰긴 하는데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군요, 아까 보니까. 그러면 슈티부퉁 바겐 테스트는 그거는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슈티프통이라는 게 뭐 따로 돼 있으니까. 아. 근데 그런 걸 막 붙여 쓰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가장 긴 단어가 뭐 60 몇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던데. 그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야, 하긴 그 단어도 더럽게 긴데 그걸 손편지로 쓰려고 생각하면 타이핑. 나쁘다. 읽는 것도 나빴네. 그러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진짜. 아, 되게 나쁘네. 독일 되게 살기 어려운 나라네. 아, 그러네. 가입은 쉽게 받아주고 그만두는 건 어렵게 하고. 하지만 독일이 살기 어려운 나라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뭔가요? 우리가 독일을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 아,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독일이 저희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특히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을 타면 찍고 들어가고 거기에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냥 네네네. 못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네. 독일은 그게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타요 일단은. 네네네. 네. 그리고 근데 타기 전에 표를 사야 돼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리고 불시에 네. 검표하는 사람들이 사복을 입고 지하철에 싹 들어와서 문 탁 닫으면은 표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싹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호갱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행 가거나 이러면 정말 실수하시는 분들이 깜빡하고 많거든요. 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 가서 조금 다니다 보면 이게 검편들이 은근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 한 번 타는데 교통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높아갖고 막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아 그냥 탈까 하고 타면은 꼭 제가 표 안 갖고 있는 날은 검표원이 돌죠. 그러면은 걸리면은 뭐 벌금이 40유로, 그러니까 한 5만 얼마, 10배 내야 되는 예, 그 정도 뜯기는 이거랑 거죠. 똑같은 거 제가 캐나다에서 겪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도 그때 전철이 네. 없어. 그 마기가. 그냥 타. 그냥 타고 그냥 내려. 근데 매표 기계는 있어. 예, 그렇죠. 안 사도 탈 수 있을 것만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저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공짜로 타려고 그럴 텐데. 진짜 근데 걸리면 국가와 또 국민 간의 신뢰가 되게 돈독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걔네가 더 살떨릴 수도 있긴 있지. 아 근데 어차피 다 사면 되니까 불시에 검문하는 게 두렵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당연히 사서 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아예 없었을 음. 때 안 살 것 같은데 대부분은 사고 걸리는 사람도 가끔 있죠. 우리는 그게 있어도 그냥 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치. 30배 그거를 맞아. 부과합니다. 갑자기 아니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30배 부과하는 거 생각하니까 10배면 그렇게 많이 부과하는 것도 아니네.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국민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지속되어 온 시스템과 환경이 사람을 거기에 적응하게 만드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뭐 법규를 잘 안 지키고 막 그러면 그게 비도덕적이고 뭐 독일이나 유럽 사람들보다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로라가 말했던 그냥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워낙 국가가 우리를 되게 책임지고 많이 그동안 지켜온 역사가 있었냐. 그러면 뭐 하다못해 뭐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6.25 전쟁 동란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IMF 때나 뭐 지금 복지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심지어 막 왠지 이번에 메르스를 보면서도 이게 막 확산이 돼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면은 분명히 일각에서는 그게 왜 저기 대통령 때문이야, 왜 정부 때문이야, 니들이 개인위생 철저히 안 해서 그런 거지라고 말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개인위생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국민의 그 안전과 생명 보장이 우리나라 그렇게 잘 되고 있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네. 그리고 막 맨날 북한 이용해가지고 막 위기감 조성하면서 뭐야 국방부 장성들 요새 비리 존나 터지고 진짜 그런 국가 안보를 장점으로 내세워서 그 10년 이제 그 두 정권째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딱히 내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는 느낌. 그런 생각은 안 들죠. 전혀 안 들죠. 참 그 독일의 대단한 단점을 한번 들어보니까 기분이 참 상쾌하군요. 이외에도 단점이 많을 텐데. 네, 많게 제가 갑자기 준비하려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근데 뭐 이렇게
독일의 한국인들이 뭐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수도 없는 생활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독일 사람들은 조금 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봐주고 이런 게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막 올라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사람 사는데 그냥 다 똑같죠, 사실. 다 똑같죠. 예.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 어떤 공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공권력도 정말 우리나라 공권력은 인간미 있다. 굉장히 인간적이다. 네, 네, 뭐 사실은 뭐 듣고 싶은 말씀 더 많은데 네. 이게 또 사실 우리가 독일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죠. 네. 다음에 또 모시면 시간이죠. 되니까요. 저희가 말입니다. 이 코너 하나가 끝날 때마다 PPL 광고가 하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타데우스님이 오늘 왜 나오셨을까요? 물론 저희 슈퍼스타K의 독일 소비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시라고 나왔는데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타데우스님이 최근에 책이 나왔습니다. 정말 공교로워요. 난 몰랐네. 타데우스님 출연이 결정되고 나니까 알았어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네, 타데우스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딴지일보에서 재작년부터 그 연재가 됐었죠. 연재하시던 거죠. 알고나 까자라는 연재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 알고나 까자라는 연재가 이 독일 사회와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하기도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독일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를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 잠깐 해주시기도 했지만 뭐 독일 내 뭐 네오나치와 같은 구구, 뭐 혹은 뭐 인종차별, 민족주의, 언론, 뭐 원자력 발전부터 해서 뭐 민영화 문제나 복지에 전반적으로 다룬 책이 이 연재가 모아져서 나왔어요. 그 이 책으로 나왔고 이 타데우스님 연재는 저한테 되게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딴지일보의 편집부 기자로 입사하기 무렵에 타데우스님 연재를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그 초창기 연재는 거의 다 제가 편집했어요. 그때는 편집부 기자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기보다는 저기 이제 꾸물 팀장님하고 저하고 부회장님 계셨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편집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굉장히 저한테는 그 애착이 정말 가는 그때 연재 진짜 많이 그 편집을 타데우스님이 그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를 계속 보내주셨었으니까요. 실제로 당시에 타데우스님은 독일에 계셨고 그래서 필진으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고려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정보도 여쭤보고 하려고 독일에 계신 타데우스님과 제가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것저것 여쭤본 게 이제 재작년. 그랬더니 바로 옆에 모시고 제가 막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타데우스님 그때 제가 막 열심히 편집했던 기사가 이제 책으로 엮어서 나오고 감회가 새롭네요.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실 만한 당연히 책이다. 그럼요. 저는 이거를 일종의 이제 한때 편집인이었잖아요. 이 책에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고 이 책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저희 이 6월호 벙커 깊숙이에 저희 사내 맛배기로 요망한 딴지 기자들이 만든 사보 벙커 깊숙이 6월호에 이 타데우스님의 알고나 까자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페이지에 26페이지 27페이지에 걸쳐서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왔는데 저희 부편집장님 죽지 않는 돌고래 부편장님이 꼭 언급해달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타데우스님 본명이 김동성님이신데 오른쪽 페이지에는 김동성님이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왼쪽 그 페이지 제목에 김종석 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동성님인데 김종성님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부편집장님의 지령을 받아 여러분들께 그 벙커 깊숙이 6월호를 대표하여 오타가 있으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타데우스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벙커 깊숙이는 딴지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6월호는 카페 미녀 직원의 얼굴이 박혀 있으니 궁금하면 사보시라. 네. 오히려 본명을 더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김동성님의 알고나 까자 생각비행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부제는 독일 사회를 통해 본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알고나 까자는 거죠. 독일도 알고나 까자. 대한민국도 알고나 까자. 네, 이 책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이런 식이죠, 뭐. 네, 이 책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저희 딴지일보 필진이 되실 수 있는 길은 아주 넓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어떤 분이더라도 내가 무슨 글을 써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다 이렇게 편집 기자들도 있고 잘 다듬어드리고 짤도 넣어드리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내 전문 분야가 있다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취미가 뭐 오랫동안 한 취미 생활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글을 써서 주시면 뭐 언제든 뭐 3번 선정이 되면 필진이 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또 필진이 되셔서 연재를 지속하시다 보면 책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좋은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책도 나오게 되고 원고료도 그렇죠. 그러면 슈퍼스타 K에 출연도 절대 홍보를 위해서는 아니고. 아니지. 야, 이렇게 얄팍한 사람들 아니잖아. 그럼. 아니죠. 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여기서 골방 같은 데서 방송하고 있는 거지.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야 그럼. 국가기관에 들어갔어야지. 그럼 우리가 KBS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할 수 있다고. 뭐야 제품 저기 검증 재단 이거 맞아. 여기 검증 센터에 우리가 슈티부튼 바겐 테스트에 들어갔을 거라고. 이 센터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너가 센터장이야 지금. 그렇지. 직원 3명.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메인은 이제 그 검증 코너 그리고 네. 이제 PPL을 공교롭게도 그 게스트 분의 출간된 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로 들어야죠. 네, 소개해드렸고 여러분께 한 가지 공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드려야 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 또 시작할 때 호갱학개론 코너로 준비하였으나 지금 타데우스님과의 화기애애한 시간이 너무 알찼던 관계로 다음 주로 밀렸어요. 정말 방송 길게 하는 새끼들이야. 처음에 우리 목표가 45분이었나요? 네. 지금 제가 로라를 오늘 녹음실에서 만난 지 3시간이 지났어요. 중간에 뭐 쉬기도 하고 뭐 이제 했지만 그래도 간만에 되게 활기차게 네.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네, 타데우스님은 제가 조만간 독일 내 이슈가 터지거나 한국에서 이슈가 터지는데 독일이 뭔가 연관되거나 한다면 다시 한번 소환해서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일단 목적을 이룬 다음에 거기다 다시 명분을 그렇죠.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뭐 알고나까자가 2세를 돌파했다. 나오세요. 명분은 제가 어떻게 한번 다듬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호갱학개론 시간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 바로 이제 클로징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이미 책 얘기도 했고 해서 뭐 광고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책 광고를 했기 때문에. 네, 책 광고를 책 광고를 저희가 음원처럼 한번 로라가 한번 읽어주시죠. 부제부터 제목까지 그리고 김동석 지음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독일 사회를 통해 본 대한민국 알고나까자 김동석 지음. 예. 극우, 차별, 민족주의, 언론, 원전, 감시, 민영화,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 보네요. 예. 네. 저희 방송의 아나운서죠. 로라가 읽어주셨고요. 네, 바로 마무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데우스님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재밌었고요. 이런 거니까.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지금 영혼 없는 분이 재밌었고요. 아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홀창집을 보는데 그 뒤에 박세롬 얘 체력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정말 그게 느껴지네요. 장난 아니죠. 초면인데 알겠죠. 어제 밤을 샜기 때문에 예. 박세롬이 PD가 한 40여 분 전부터 급격히 지금 그 유체 이탈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딱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는 주로 로라의 반응을 살피고요. 네. 그리고 로라나 게스트가 얘기하고 있거나 가끔 제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박세롬 PD가 다 보여요. 제가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홀짝 기자님이 보는 걸 알기 때문에 모니터 뒤로 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우리한테 좋은 그 사인인 게 이 사인을 통해서 제가 오늘 방송이 이제 슬슬 마무리 지을 때가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네. 너의 체력 그 유지 시간이 그러네. 진짜 성녀 같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성녀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지. 우리 일반인들이 갖다 붙이는 거 역시 최고시다. 로라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막 너무 제가
이제 올해 쭉 해보다 보니까 게스트분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막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막 듣다 보면은 그냥 나는 너무 알차게 너무 좋은데 이제 듣는 분들은 뭘까 이럴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 그렇죠. 되긴 해요. 예. 그래서 말인데 근데 저희가 은근히 본의 아니게 강약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회차마다. 그러니까 지난 편은 이제 호회 편으로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그쪽에 좀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제 좀 들어서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정보를 얻을 만한 내용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같이 한번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언젠가는 또 개판으로 하겠죠. 웃고 떠들면서. 네, 공부하는 방송 이번에는. 네, 공부하는 방송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건 비교해서 그냥 아이씨, 우린 뭐야 이렇게만 끝나면 참 안 좋은 거지만 우리도 뭐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좋은 예로 삼으면 되는 거니까. 네네.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독일이 마냥 다 좋은 사회인 것도 아니고 또 근데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 그렇죠. 용기 잃지 마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의 공식 클로징 멘트가 지난 방송에서 생겼잖아요. 잘 사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잘 싸요로. 그러니까. 그분은 제 아이디도 그분은 홀짝이 음란하다. 아니라 홀딱 기자님이라고. 너무 음란해. 본인의 귀에 음란 마귀가 씌었다는 거를 좀. 홀딱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할짝. 헐떡. 나도 이렇게 창의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네. 타데우스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뺏기기 싫은 것 같은 표정이. 아니야. 나는 원래 저기 로라를 주려고 했었지. 근데 아니 타데우스님의 근데 로라님이 하시는 게 훨씬 그럼 듣는 청취자들을 아니, 위해서 게스트분이 좋지 않을까.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오늘 뵈면 이제 또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뭔데? 이게 뭐라고? 둘이 다 하면 되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뭐. 일단 네. 게스트 최대한 느끼한 목소리로 잘자요의 잘자요의 네. 성시경 씨의 잘자요의 잘 사요 버전이죠. 네. 우리 소비 방송이기 네. 때문에 슈스케 최대한 버전. 깔아서 잘 사요 한번 해주세요. 잘 사요만 하면 예,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있죠. 되게 간드러지게 네, 청취자 여러분들. 잘 사요. 잘 막 이런 사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잘 사요. 슈퍼의 스타 K14회